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피처 프레젠테이션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우선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토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 권리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이 대상은 감정평가의 목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형된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평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는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법률적이고 이론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넘겨야 되구나. 법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물건을 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평가 목적과 관련해서 저희는 제1금융권 담보평가는 대형 법인에만 제정되는 업계의 구조적 현실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14개의 대형 감정평가 법인에만 업무 협약을 하고, 저희 같은 소형 감정평가 법인에는 업무 협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장벽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해서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기계적으로 순환적으로 업무 배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넘어서는 굉장히 부도덕함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시장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순환적으로 업무가 배분되기도 하고 영업 과실을 얻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업이 한 축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메인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시장성이 부족한 자산, 예를 들어 명품이나 보석, 애완동물, 농작물 같은 경우는 굳이 감정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평가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사업 영업에서 실제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사적 평가 영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 평가란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당장 가까운 시점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받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효과를 지금 미리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이나 상속 분쟁 시 자산 분할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도 재산의 금액을 정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가지는 갈등을 수면 아래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자산 재평가 및 영업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해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굉장히 공고하게 할 수 있고 이후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기업이 신용 점수를 얻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영업권을 가격으로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개인 사업자가 회사를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했던 사례들인데요. 그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국세청 기준시가는 38억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 지출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인 38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장가격이 36억 원으로 파악됐고요. 36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분은 1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12억 정도였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할 당시 2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감정평가 기준액이 1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이혼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의 재산 분할상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또 골프장의 경우였는데요. 골프장 토지가의 전체가 1,000억 정도 됐었는데 불경기 기간, 즉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 평가를 해서 900억 정도로 평가를 했었고요. 이분은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20억 정도의 이익 배분상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분은 본인이 그동안 해오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8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8천만 원은 기업이 재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8천만 원을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결국 8천만 원을 경영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식의 감정평가의 효용,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의 효용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이익이 되고 감정평가 의뢰가 이익이 되는 고객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이미 취득한 분이나 취득 예정인 분, 자녀에게 토지, 상가, 건물을 증여하려는 부모님, 이혼 관련 재산 분쟁 중인 개인, 법인 전환을 준비 중인 개인 사업자, 자산 재평가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 이상적인 고객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 저와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은 제 생각에 저와 협력해서 상호 이익이 될 것 같은 대표님들은 우선 세무사를 될 수 있고요. 재산세나 재산 관련한 세금 납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사님의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분쟁 해결이 됐을 때 저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보다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저와 협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M&A, 기업 간 매수합병, 즉 M&A나 구조 개편 시에 자산 평가를 할 일이 반드시 있고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생각해낸 부분인데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시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브랜드나 지분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감정평가라 중에서 굳이 너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적평가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적평가에 그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평가 특히 상속세 관련해서 누적된 평가 경험이 있고요. 평가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감정평가란 무슨 말씀이냐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거진 500번 이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반려된 적이 없습니다. 또 빠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갖춘 감정평가는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춘 감정평가사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오늘 발표 중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고객이나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중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